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서울역 앞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진 자리.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에 나타나서 낡은 솔로 구두를 닦는 77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죠. 아이고, 저 할아버지 참 안쓰럽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40년간 감춰온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 구두솔로 닦아내던 건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춘배, 그가 그 이름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서울역 3번 출구 모퉁이에 작은 의자 하나를 갖고 나와 앉았습니다.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색바랜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지나가는 직장인들은 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 연세에도 저런 일을 하셔야 하나. 동정 어린 한숨을 내쉴 뿐 그 누구도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 할아버지는 하루에 딱 3명의 손님만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오늘은 그만이네라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두 번째, 구두 닦기가 끝나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됐네, 그냥 가슈라며 손사래를 쳤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돈 대신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는 겁니다.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K7B4 청목 마이너스 1530 남물 REA 900합 오후 동쪽. 완전히 암호 같은 글자들이었어요. 대체 구두 닦기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나눠주는 걸까요? 바로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최만수 씨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돈도 안 받으면서 뭐 하러 저렇게 열심히 구두를 닦는 거야? 호기심이 생긴 최 씨는 며칠 동안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구두를 닦고 간 젊은 남자가 역 안으로 들어가더니 정확히 10분 후에 누군가와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최 씨는 눈을 의심했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했는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거든요.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야, 그 구두 닦기 할아버지 뭔가 수상하대. 혹시 무슨 비밀 조직이랑 연결된 거 아냐? 아니면 사기꾼일지도 몰라. 사람들의 의심과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구두 닦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미스터리한 인물로 변한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자신의 경찰 지인에게 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형사님, 좀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 김 형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구두 닦기겠지 뭐.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형사는 3일 동안 멀리서 이춘배 노인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수상한 패턴을 확인했죠. 오전 8시 정각 노인이 같은 자리에 앉음. 오전 9시 정각 정장 입은 30대 남성이 나타나. 오전 10시 정각 캐주얼 차림의 중년 여성. 오전 11시 정각 신사복 입은 노신사사.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김 형사는 그 쪽지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구두를 닦은 손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거였죠. 쪽지를 자세히 본 순간 김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암호문이잖아?
그것도 아무 암호가 아니라 예전군에서 사용하던 구식 암호 체계였어요. 김 형사가 예전 사건 수사 때 본 적이 있던 거였거든요. 이 할아버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볼 시간이었죠. 며칠 후 김 형사는 이춘배 노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조사실 안.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노인은 여전히 평범한 구두 닦기처럼 보였어요. 이춘배 씨, 이거 뭡니까? 김 형사가 그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 형사는 소름이 돋았어요.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평범한 77세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장을 겪어본 베테랑 군인의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알았네. 이제 말해야겠군.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예전에 국가정보요원이었어. 김 형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국가정보요원? 정말. 이춘배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무려 30년간 대한민국의 해외 첩보 활동을 담당했던 거예요. 북한, 중국, 소련을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했죠. 수많은 동료들이 적의 손에 죽었어. 나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날 잊었지. 연금도 보상도 없이 그냥 없던 사람 취급하라고 했어. 그렇게 그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럼 구두 닦기는? 아직 살아있는 옛 동료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는 일이야. 김 형사는 깨달았어요. 그 암호문들은 불법 거래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비밀 네트워크였던 거죠. 생활이 어려운 전직 요원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이춘배는 40년간 그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구두 닦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동료들을 도왔어.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그의 공로를 인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춘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어요. 내가 닦는 건 구두가 아니야.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고 그들의 명예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살고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요. 서울역 구두 닦기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뭔가 특별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